대표님께서는 이런 시장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이 미친 변동성 이용해서 외국인은 무지 팔아먹는 것 같아요. 지금 포머 현상이 나오고 좀 답답하신 분은 제가 오늘 소개한 네. 지금 52주 최저가의 바닥을 기고 있는 그쪽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을 우선순위로 잡는 게 어떻겠나. 그게 ETF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그러면 운 좋으면 삼표시멘트나 대성산업 같은 노다지를 또 한번 들 수 있지 않겠나.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저는 최윤정입니다. 자, 금주 국내 주식시장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잘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이번 월요일 날 국내 코스피 증시가 5%대 급락이 있었죠.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었고 화요일에는 7% 가까이 오르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인 오늘 코스피 지수가 5,300선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만드는 국내 증시, 변동성, 유동성이 이렇게 큰 장세에서 과연 이승조 대표님은 어떻게 전략을 짜고 계신지 저희 바로 인사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선물지수 기준으로는 월요일장에서 48포인트가 하락이었고요. 화요일에는 54포인트 급등이 있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런 시장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이게 지수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거죠? 예. 네. 그래갖고 이 미친 변동성 이용해서 외국인은 무지 팔아먹는 것 같아요. 지금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예. 지금 그냥 좋다 그러면 거의 하루에 2, 3조씩 팔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전에도 이렇게 흔들면서 그러니까 지금 학습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삼성전자나 SK는 고점에서 10% 빠지면 무조건 사라. 그러면 바로 그 다음 날이든 3일치기든 바로 트레이딩 할 수가 있다. 그럼 그게 계속 맞아오잖아요. 그러면서 걔네들은 지금 제가 중요한 맥점이 1월 8일로 잡는데 SK하이닉스는 한 6조에서 7조 팔아먹었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한 4, 5조 팔아먹고. 그러니까 그럼 왜 팔아먹을까요? 그렇게 좋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작년 11월 달에 똑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깐부 협정 나오고 그때 원전주하고 제가 HD 현대중공업의 조서 이 그림을 보여갖고 나팔령 패션 그래서 고점은 계속 높아가는데 흔들다가 이게 이제 끝나면 갑자기 고점에서 3, 40% 급락할 거다. 이런 거를 11월 달에 체크해 드렸죠.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HD 현대중공업이니 하나오션 추천 안 하잖아요. 지금 제가 전번에 28일 나와서 29일 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인데 나라면 그 전날 팔아갖고 그 SK하이닉스 플러스 되는 FPSP라든지 그쪽 관련된 하루치기 하더라도 한 10에서 20% 나올 거다 하니까 어떤 거는 20, 30%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변동성이 이렇게 선물이 하루에 30에서 50포인트 움직인다는 얘기는요. 네. 실제 비정상 시장이에요. 이게 정상적 시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지수는 자꾸 올라갈 겁니다. 지수는 올라가는데 문제는 제가 그 유동성에 빠지지 마시고 그 돈을 갖고 제가 5일 단위로 50에서 더블 먹는 종목 계속 찾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해 안 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유동성을 해갖고 쏠림 현상의 머니게임이 무지기수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쏠림 현상이 압축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잘 이용하시면 지금 종목 머니게임, 전 이걸 머니게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쏠림 현상이. 그냥 정상적인 패턴이 아니라 작전장 같아요. 그게 이제 소위 저는 이게 그냥 자문사 수준이나 일반 큰손 수준의 부특기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면에서는 해외 해지나 자산운용사 쪽에 그 여러 가지의 그 연골고리가 종목을 집중화 투자 전략 해갖고 수익률 게임, 머니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29일 날 삼성 실적 발표. 그리고 나서 요 26일 날이 그 트럼프 할 때 그 쇼크 나올 때 요때 사신 분이 이제 여기 29, 30에 큰 수익이 난 거고요. 그 다음날 2월 2일이 블랙 먼데이입니다. 근데 이날 사셔갖고
오늘이나 그러니까 어저께나 오늘 때리셨어야 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러면서 저는 이때 다시 뒤로 가보면 이때는 뭐가 주도했죠? 2차 전지. 2차 전지하고 소부장, 로봇주.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2차 전지주 이때 따라가신 분들은 완전히 실패한 돈이 묶였거나 지금 2차 전지는 고점 대비 한 20% 정도 조정이 나왔어요. 예. 네. 그럼 그때 뭘 했어야 되냐?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그 6만 가구 관련된 제가 그 이 정도까지 할 때는 그 삼표 시멘트가 일주일 만에 170%를 올려요. 지금 3거래일 연속 상한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선거 관련 미인대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네. 뭐 대성산업이니 그다음에 삼표 시멘트니 그다음에 또 양재동 그 부지 관련된 하림지주니 용산 드래곤 호텔 관련된 서부 T&D니 서부 T&D는 과거에 7,000원대 집중한 종목인데 지금 거의 19,000이 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분출하거든요. 이게 쏠림 현상으로 분출하면 그쪽을 일주일 동안 하신 분들 또 하지 마십시오. 그럼 다음 타자를 오늘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쏠림 현상이 파생 시장에서 변동성.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용해 갖고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 100만 원씩 넣어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00만 원씩. 월요일날 블랙 먼데이 때는 이 100만 원짜리가 한쪽은 얼마 정도까지 최대 그거를 결제받은 분도 있을 거고 그 중간에 빠져나온 사람도 있을 텐데 이게 60에서 100%, 100배가 나와요. 이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 하루에 48% 오면서 외가격 불가능한 게 간단히 예를 들어서 6,000%에서 10,000%를 그냥 에너지 중에 그럴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고점에서 10% 빼버린 거예요. 그거 다시 땡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상방에서는 또 어저께 얼마 나왔냐면 10배짜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30에서 50포인트 나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48포인트 뺄 때 외가격 풋은 60배에서 100배 나왔는데 네. 어저께 300 더 올라갔죠. 7% 올리고 그 다음에 330포인트를 올려도 고점 돌파했는데 상방은 10배 나와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대표님? 위가 비싸지고 두터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상방에너지에서 네. 콜 외가격이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풋은 밑에가 계속 오르니까 거덜나 있어갖고 싸져갖고 조금만 급락해도 완전히 그 폭풍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 이런 상태가 지금 현재 시장의 특징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또 고민이 이때부터 뭔가 제가 냄새가 났다. 1월 27일 날 10포인트 하루 만에 35포인트 오른다. 이거 비정상이다. 근데 이게 올려놓고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이거 한번 보세요. 이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땡기면서 제가 이게 수상하다 했죠. 하루에 900%인데 그 다음날 연속적으로 1000%다. 이게 두터워졌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선수들은 양매도를 합니다. 매수보다는 네. 우리 소액 투자자나 그냥 매수를 해갖고 머니 게임을 하는 거지 큰 그 프로그램 매매나 선수 집단은 외가격 매도를 해갖고 프리미엄 깎아서 전체적으로 그 프리미엄의 에너지를 그냥 먹는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큰 항공모함 움직이듯이 이걸 양쪽 가두리치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28일, 29일에 이게 이제 홀을 올랐지만 월요일 날 다 거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간단히 해서 외가격이 거의 뭐 300만 원짜리 뭐 200만 원짜리를 결제 안 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땡겨버리는 거예요. 그거에 연동된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파동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냐. 그리고 이게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한 계약당 지금 750, 780은 2억 정도 들어가요. 그 전체 사이즈가.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5,000개에서 7,000개 미결제점만 해도 간단히 해서 1조에서 2조가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단히 예를 들어서 변동성을 30에서 50으로 순식간에 왔다 갔다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징후로 보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 네. 지금 계속 포머 현상이 이제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학습 때 했잖아요. 이거 이제 급락만 급락하면 또 급등이 나올 거죠. 네. 학습이 된 거죠. 예, 학습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 학습이 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최대적이 뭐 같습니까? 전 트럼프 같아요. 그러면 계속 맞았잖아요. 근데 7에서 10% 사갖고 노상 먹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 있게 금액을 크게 하고 완전히 나 심지어는 하루 3일치 결제하니 미수 거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돈이 예를 들어서 한 2, 3천 원밖에 안 되는데 2.5의 레버리지 미수를까지 걸고 이제 신용이 잘 안 되는 증권사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매매가 되다가 갑자기 제가 가장 걱정이 삼성전자가 7에서 10%면 항상 먹었다가 7에서 10을 샀는데 한 번 더 두들겨 맞을 때 그게 이장의 조종의 신호 같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만들겠나 할 때 저는 트럼프의 변덕이 만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할 거는 지금 뭐 반도체 디램 가격 올라가고 그 다 좋은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딱 꼭 집어갖고 네. 삼성전자 중국에 있는 거 미국 들어오지 않으면 뭐 간단히 해서 품목관세 현대차 같이 그냥 때려버릴 거야. 이걸 제일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제가 3월에서 5월 달에 요번에 이제 관세 25% 나오고 현대차 그룹이 이제 그것 때문에 한 4조 날아가는 것 같은데 다음 타자가 만약에 200억 불을 빨리 우리 정부가 안 주면 어떤 전략이 나오냐? 꼭 집어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너 TSMC 같이 어느 기간에 미국 들어오지 않으면 또 투자를 증대하지 않으면 품목관세로 갭을 꼭 집어가갖고 아니면 중국에 가갖고 뭐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뭐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할 때가 최악의 이제 악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정부가 빨리 그 200억 불 주기로 했으면 국회에 빨리 통과시켜서 줘야만 이 위기를 넘길 것 같고 네. 이 변동성은 저는 계속 3월 달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까지 계속 학습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고점에서 한 10%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나 매수를 해보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단타로 대응을 해라.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으로 뭔가 타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고 연속적으로 10%씩 2번 이런 식으로 국내장이 급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는 거죠. 아니 그거 카드를 만약에 국회에서 삐딱거리거나 네. 뭔가 잘 노이즈가 나오거나 또 트럼프가 뜻대로 뭔가 풀리지 않았을 때 간단히 해서 다음 타켓을 우리나라의 그 제일 잘 나가는 그 이제는 제일 잘 나가는 게 이제 현대차나 이런 거는 공격했으니까 이제는 행정명령 해갖고 막 사인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딱 2개 남은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닙니까? 얘를 공격하면 우리 시장은 간단히 예를 들어서 포머 현상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간단히 해서 학습됐던 게 완전히 반대로 완전히 뭐랄까 역사이클에 걸려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10% 빠지면 산다는데 현금 베이스로만 하십시오. 제발 미수 걸거나 요새 그 특징들이 너무 확대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는 거나 고객들 보면 과감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 과감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경험에 하면 꼭 이런 게 꼭 작년도 11월 달에 그 중공업주, 조선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아까 나팔령 패전 이 변동성 확대시키는 이럴 때 이제 간단히 예를 들어서 어마무시하게 그 포지션을 정리를 합니다. 네. 한번 그 제가 1월 8일부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기준을 잡는데 한번 데이터를 한번 쭉 한번 볼까요? 이게 간단히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입니다. 1월 8일부터 현재까지 6조를 팔았어요. 주구장창 팔습니다. 좋다고 하는데 주구장창 여기 보면 파란색 일변도죠. 이거 얘네들 왜 팔아요? 변동성을 이용해서 선물의 변동성에 이게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땡기고 떨어지면 땡겨서 고점을 시도해요. 근데 고점이 야금야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근데 저점이 낮아지면 안 되겠죠. 이제 그 상황을 추적하시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1월 8일 4조 6천억을 때립니다. 현대차는 무려 5조 7천억을 때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차 군단을 외국인은 왜 이렇게 때릴까 좋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잘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조심하는 게 포물선 패턴. 이렇게 포물선으로 이게 수직으로 그냥 쫙 올라가는 굉장히 멋있잖아요. 아, 일주일 만에 이게 어디냐인데 이 포물선 패턴이 갑자기 부러질 때는 네. 여러분들 갑자기 30에서 반토막도 테마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보면 삼표시멘트니 그다음에 하림지주니 대성산업 이런 종목들의 에너지 보시면 너무 인위적으로 급등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그쪽 섹터를 하신 분들 행운이다 생각하시고 오늘이나 내일 중에 현금화 시키는 게 어떻겠나. 그쪽에 뭐 이제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또 펌프질을 막 하는 것 같거든요. 아, 이제는 뭐 6만 가구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호재 나오고 뭐 한데 주가 위치 보시면 이게 정상적인 패턴은 아니에요. 6천 원짜리가 갑자기 뭐 18,000이 2만 원 가버리고 그 다음에 다들 그냥 순식간에 100%짜리가 뭐 일주 만에 나오고 이게 펀더멘탈하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스토리텔링의 포머 현상에 이거를 유도하는 에너지가 있다는 게 또는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변동성이 선물이 30, 50포인트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 갖다 여기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이제는 다음 빈집을 편안하게 그러니까 다시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300포인트 빠져도 상관없는 종목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시는 전략을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시간에 출연하셔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매도하고 5일 단위로 다음으로 오를 만한 급등 종목을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었는데 오늘 그 종목 업종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건가요, 대표님? 2차 전지 관련해서 코멘트 먼저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 1월 28일 날 아까 얘기한 네. 포물선 패턴이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코스닥 뭐 활성화 뭐 3천 스탁 만든다 하면서 우리를 흥분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거의 주도주가 에코프로 뭐 머티라든지 이런 쪽인데 네. 제가 한번 2차 전지 제가 1월 28일 날에 데이터고요. 전번주 방송할 때 네. 2월 10일 날 기준으로 보면 이게 이때 89%, 64% 이게 이제 이거 오늘 꼭 보면 그 서울시 관련된 그 건설 그런 종목들 각도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에코프로 머티 일주일 후에가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리거나 빠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엔솔도 왜 35만 원, 37만 원 사지 44만 원, 5만 원에 사냐 때려라. 오늘 지금 최근에 37만 원까지 빠져요. 그 다음에 원통형 배터리에 로봇 해갖고 보스턴에서 했던 삼성의 57%짜리가 지금 고점에서 일주일 동안은 이쪽 빠지고 그러면 28일 날 뭘 했어야 되냐? 미래에셋증권, 증권주는. 네. 그 다음에 하나시스템, 세아베스테지주, 그 다음에 태양광. 28,000원짜리가 이게 코스피 200 종목에서 미래에셋증권이 일주일 동안은 최고고요. 저렇게 저는 35,000원, 4만 원에 팔라고 그랬어요. 이게 5만 원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스페이스X 합병 재료가 또 사람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주항공에서는 제일 못 간 게 루미르인데 루미르도 키 맞춰갖고 순식간에 뭐 그냥 저점에서 200%짜리가 나오고 이게 코스피 200입니다. 그런데 이쪽 보면 놀래요. 3표 시멘프 5일 만에 170%.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산미금속, 미래에셋벤처, 한스바이오메드, 하림지주 이런 종목들이 일주일 동안에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이 나오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1등이 대성산업입니다.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중간에 했는데 이게 6,500원짜리가 11,000원 오늘 상한가까지 해서 여기서 한 번만 나오면 순식간에 더블 가고 자화전자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제가 여기서 경고하는 SK증권은 제발 매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무궁화신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네. 무궁화신탁 문제가 있을 테니까 요거는 증권주 한다고 해서 편입시키지 마시고 제가 눈이 강조하는 미래에셋증권 다음에 하나그룹 거버넌스에 있는 하나투자증권이나 두나무 지분 관련주나 요거나 대응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정부 정책 관련주가 주도했습니다. 그럼 전 고민은 이제 다음 일주 이거 아니에요. 한 5일 단위로 이렇게 계속해서 주도주가 바뀌고 있네요. 이 변동이 여기 돈이 생기잖아요. 네. 판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쏠림으로 뭘 집중할 건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이제 다음은 갖다 예를 들어서 이란과 트럼프의 지금 협상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또 외신 보면 이란 드론을 또 피격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 그래서 여기서 저는 협상이 바로 타협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타협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안 됐을 때 트럼프의 전략은 뭘까요? 또 이란이나 그쪽 관련된 또 대응 전략은 뭘까요? 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전략 나오나 볼래요. 봉쇄 전략. 그럼 호르무즈 해협을 예멘이나 그 다음에 후티 반군이나 아니면 이란 쪽에서의 연골고리로 만약에 봉쇄 전략이 나왔을 때는 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일까를 그러면 유가가 급등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전체적인 시장의 하나의 변동성이 그러니까 이거는 물류 쪽이 또 에너지가 나올 건가 한번 보시는 거고 네. 그 다음이 또 하나 고민을 하고 생각하는 게 지금 또 하나가 이 뉴스가 또 하나의 끌개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뉴스인가요? 우크라이나 3자 회담. 이거에서 연상되는 에너지는 뭐 추측 가능성이 뭐가 있을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종전 협상에 대해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올 거다라고 언급을 했다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투자의 포인트는? 저는 이게 복잡게 해서 네. 초기 조건의 변화 민감성이란 화두가 있거든요. 지금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안 하겠다 해갖고 50% 관세 18% 내렸다. 이것이 때문에 저것이 생기다가 나는 이 푸틴이 조만간 안 가던 걸 가고 만나서 여기서 뭔가 매듭을 풀려고 하는 상황이 전개됐고 이게 또 트럼프 집단이나 그쪽의 다음 차기 정권을 유도하는 싱크 집단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유도한다면 여기가 이제 미국 자본 들어가고 우리나라 원전주들이나 건설주들 간단히 해서 딱 우크라이나 하면은 자포라 원전인가요? 지금 거의 그냥 폐쇄돼 갖고 지금 굉장히 문제가 돼 있는데 그것부터 수선 들어갈 때 관련된 종목이 뭘까? 그래서 오늘 한전 산업이 급등하고 이제 한전 KPS 그다음에 오르비텍 나는 이제는 다음 일주일은 원전 해체 관련되거나 우크라이나 만약에 협상이 잘 돼서 종전되면 여기가 트럼프 집단의 패밀리들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네. 이때 우리를 같이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나라 건설주나 이때 이제 여기에 이제 또 우크라이나는 또 미래 곡창지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 폐허가 되니까 모듈 주택. 그럼 거기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 그래서 대동기어, SG, SY 스틸텍 그다음에 스틸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도화엔지니어링 지금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섹터들이 다음 타자가 될 가능성 이게 이제 이벤트 드라이브의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곧 이란 쪽은 갈등 구조로 갈 거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종전 평화 지구로 가면서 투 트랙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하나는 가스나 유가는 올라가고 물류가 문제가 될 거고 네. 이쪽은 또 매듭을 풀면서 뭔가 종전에서 SOC나 원전조 뭐 이렇게 해서 이게 트럼프 패밀리들이 또 거기에 자본을 투자해 갖고 뭔가 에너지 줄 때 우리나라가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저는
원전 해체주가 또 하나의 끌개가 되지 않을까. 원전주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새롭게 원전을 뭐 우크라이나에 짓는다는 아니고 재원도 없을 거고. 그러면 뭐 가장 문제되는 게 그 자포라. 이름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자포라 원전의 에너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게 벌써 오늘 시장에서 또 거래량이 냄새가 나는 거니까 네. 일주일 단위는 저는 이쪽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관련된 그럼 이거는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대동기어도 있고 그 다음에 데모 그 다음에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다 52주 최저가 밑에 바닥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종목들의 다음 순환 타자를 오히려 이제 그 서울시가 추진하는 용산 공작청이나 이런 관련된 종목에서 이제는 우크라이나 종전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오히려 다음 그림으로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떻겠나. 이런 스토리텔링의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종전으로 가지 않더라도 이 같은 긍정적인 소식으로 인해서 원전 해체 관련주나 SOC 관련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거가 이벤트 드라이브로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네. 마치 서울시 연골고리 에너지가 한번 분출됐다면 제가 서울시 에너지는 이 그림 제가 이게 스토리텔링에서는 뭔가 모멘텀이나 끌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여기 보면 신안선선 나오고 용산 공작청 드래곤 호텔 나오고 여기 보면 현대 정비소 관련되고 이제 2032년 35년에 여의도가 67개 40층 이상 여의도 재개발 집단이 나오고 이게 이제 갤러리아 백화점이 여기 성모병원 옆에 이 주차장 부지가 갤러리아 백화점 나오면서 이남 삼남의 거버넌스가 나오나 보고 이런 등등해서 용산 공작청 같은 건 7,000원이 2만 원 같고 15만 원짜리가 53만 원 같고 그러면 이제 남은 게 하나생명 하나투자증권 갤러리아가 2,500원 갔다가 1,800원대 사면 이게 또 다시 3,000원 4,000원 길게 보면 만 원까지 갈 거다 뭐 이런 개념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화두가 트럼프가 국제정세가 일본하고 우리가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일본이 균형 재정을 버리고 국가 주도 투자. 이게 뭘까요? 국가 주도 투자. 정책에 대한 SOC나 간단히 예를 들어서 돈을 풀겠다는 얘기고 성장을 위한 SOC 하겠다는 얘기고 SOC는 내 정책 우선순위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반대편은 안 하고 내가 집중하는 쪽만 하니까 이 차별화가 굉장히 극심해질 거고 우리나라도 저는 이 부동산 쪽에 다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피를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 자금이 계속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하나의 흐름이 벌써 이게 일주일 단위로 한번 움직인 거 보세요. 이게 전번 주만 하더라도 5,000원, 6,000원짜리가 이건 뭐 할 말이 없고 그 다음에 하림지주 이게 다 로켓포를 쏟고 최근에 가장 여기 한번 보세요. 대성산업입니다. 전번 주에 여기 눌림목대 사시면 이것도 강남에 사시는 분은 서울 고택 모서리에 1,000평짜리 그 주유소 있다. 그게 대성산업 거다. 대성산업은 가스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거니까 이런 거였는데 오늘 상한가를 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이거는 현금화 시키십시오. 정책은 가는데 이건 현금화 시키면 이제 여기에서는 키 맞추게 다른 걸로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러니까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개발 대책 연결고리에서도 다른 종목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고요. 예. 제가 하나 샘플이 하면 대한제가. 이건 또 왜 뚱딴지. 전에 한번 15,000원, 6,000원 때리면서 지금 10,000원, 11,000원입니다. 네. 저는 부울경은 합쳐질 것 같고 HMM 연골고리에서 이제 부산 신항 해수부 그러면서 여러분들 부산 가덕대교하고 송정 나들목이 이제 첫 삽을 이룹니다. 뭐 지금 어떤 분은 가덕도 신공합 절대 불가능한데 그쪽 오징어 세력은 하나하나씩 주변을 도로 놓고 해서 자꾸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부산시장이 누가 되나만 핵심 나오면 네. 이제 발동 거는데 거기에 이제 저는 이쪽 관련된 또 전 부산시장 오거돈 시장의 그 부동산 투자
그때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태안제강입니다. 그게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하나는 또 뚱딴지 같이 대림바스라고 아십니까? 네. 옛날 대림요업입니다. 아파트 진짜 몇만 세대 지으면은 이게 이제 또 하나 제가 10년간 매매를 하지 않았어요. 대림바스를. 그런데 인제 매매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보시면 2014년, 15년에 주가가 27,000원짜리가 지금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용산 곡창착이 됐든 어디가 됐든 만 세든 2만 세대든 이제 서울 중심 지역에 아파트가 생긴다면 거기에 이런 대림 요업에 관련된 제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개수대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주 투자나 성장주 투자 플러스해서 하나의 큰 또 하나의 에너지를 줄 거고 또 하나는 목재 합판. 그러면 목재 합판에서는 또 이건산업이라는 주가 있습니다. 이 주가들 보세요. 다 늪이에요. 다 늪. 이제는 다음 가치 투자는 이런 거를 정부가 국가 주도형 그 건설 투자를 계속 10년간 하겠다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2032년에서 2035년에 보일 겁니다. 빨라야. 그런데 그때까지 그동안에 그러면 이거는 뭐 지하화, 시멘트, 그다음에 건자재 지금 그동안에 가장 문제됐던 것들이거든요. 뭐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그런데 그게 문제가 터지지 않고 이게 정부의 정책 순위가 바뀌면서 이쪽을 살려주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쪽이 또 하나의 또 주도주 물주기가 되고 먼저 간 거 쉴 때 이제 건자재나 시멘트나 지화 종목들 중에 가치 투자들 이런 것들이 다음 키 맞추기 전략이 나오나 우주항공이 갈 때 쉬었던 것들이 밑에서 이제 급등해서 키 맞추기 하듯이 이제 이쪽도 그런 에너지가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 주도형 건설 투자 관련한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가치 투자예요? 이거는 뭐 투기적인 세력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주가가 낮을 때 사 모아가면 괜찮은 겁니까, 대표님? 가치 투자라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적자 연속 기업은 아니거든요. 네. 실적은 내는데 인기가 없어요. 제가 마치 가치 투자로서 하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참 이거 참 좋은 종목인데 왜 안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워렌 버핏 투자 스타일로 계열사가 샀는데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뭐 4,500억 내고 연속 흑자를 내는데 뭐 로봇주나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이나 하면 다 절삭공구 다 들어가야 되는데 네. 왜 인기 없죠? 이거 사놓으면 뭐가 돼? 이게 그때가 5,000원이었거든요. 어떤 기업인가요? YG원이었죠. 최근 한번 보세요. 이제 드디어 각도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보시면 5,000원짜리가 8, 9,000원 갔어요. 저는 이거 2만 원 가도 이상하지 않고 4만 원 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이제는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YG원은 이제 7, 8,000원 누릴목점은 또 사시면서 저는 이거는 무조건 마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금강 갈 때 그 청바지나 곡괭이 파는 회사 같이 네. 로봇이나 조선이 할 때 절삭공구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요. 부품단에. 이거를 계속 그 가치 투자를 하고 오늘 그 비슷한 가치 투자를 이건산업이나 대림바스를 이렇게 또 설정해서 이건 외롭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전략도 하나의 이거는 주가 지수가 300 빠지든 500 빠지든 상관없어요. 예, 그런 것들도 한번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요새 같은 장에 진짜 선수도 힘들거든요. 아니 급락할 때 사서 하루 만에 팔고 이게 잘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떨어질 때는 이게 배팅이 잘 안 나가요. 그냥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리고 쏠림으로만 가요. 이번에는 2차 전지나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에 쓰면 이건 더 죽여요.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땡긴 거예요. 네. 그리고 소부장은 또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종목 선택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댓글창에 분해서 숨이 찬다라는 표현을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같이 탑승하지 못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분리해서 숨이 차도 기회가 와 또 줄 것 같습니다. 이 30, 50포인트는 제가 그래서 D-Day를 항상 위클리 옵션 만기날을 잡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일이 또 만기일입니다. 목요일. 그 다음 주 월요일. 그 전날. 아니면 그 날에 이렇게
그 갑자기 300에서 선물이 30에서 50포인트를 빼는 뭔가 외부 변수에 의해서 뭔가 나왔겠죠. 뭐 그런 나올 때 내가 승부에서 겁이 많아요. 그럼 반이라도 현금 베이스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10% 빠졌는데 또 한 번 10% 빠졌다. 그러면 거기서 한 번 사고 추가 10% 하면 2배 사시면 한 번에 죽이진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 뺐어요. 그럼 마이너스 10이나 그 사이 또 갖다 놔요. 그러면 그때 한꺼번에 때리시는 기회를 분명히 줄 테니까 네. 분할해서 급락대만 한다. 대표되는 종목은. 그리고 이런 물줄기의 흐름으로 하는 건 이벤트 드라이브로 찾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서울시 정책 다음 타자가 제가 생각나는 거는 이란 호르무즈 해협 시나리오가 나왔을 경우, 네. 그다음 우크라이나 종전 시나리오가 나왔을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0억 불 빨리 내놔. 그 돈 갖고 알래스카 자원 개발이나 히토류 개발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학 투자자는 딴 거 다 쳐다보지 마시고 트럼프 패밀리가 M&A 하거나 하는 히토류 관련주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주항공에서 서학 투자자는 히토류 관련주로만 가십시오라는 전략을 계속 강조해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외롭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승리한다. 이승조 대표님 의견 따라가시는 분들은 아마 익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재료는 수익을 낼 수가 없다라는 말씀 여러분들도 아마 이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그 서학 투자자 분들을 위해서 미국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주항공주는 100% 매도이고 히토류 관련주들은 설명을 주신 바 있고 오라클 관련주를 역발상 전략으로 매수해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그쪽은 수익을 안 줘요. 네. 역발상 전략으로 지금 그쪽을 하고 있는데요. 오라클과 그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를 비교해 갖고 제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내부자가 산 날이 이제 400불이다. 네. 400불이 수익률을 얼마 주나 삼척동자가 다 아는 재료인데 수익률을 얼마 주나 보고 이게 저는 이게 소설 하나 쓰겠다. 그러면 이 내부자가 얘가 이게 이제 그 제가 해외 쪽에 외국에 있을 때 이 JP 모간이나 모간 스탠리가 잘 쓰는 수법이거든요. 앞에 사는 그 스타를 하나 만들어 갖고 그쪽을 사내하고 그거 해 갖고 지네들 엎어버리고 반대쪽을 땡기는 거나 지네들 거 팔아먹는 그런 수법을 할 때 이걸 소설같이 쓰면 이 내부자는 이 마이크로 테크노 사서 손해 보더라도 그 2배, 3배를 딴 데서 받아낼 것 같았다라는 생각에서 이게 이제 가장 지금 곤란하게 지금 돼 있는 분들이 오픈 AI 쪽 하나, 샘 울트만 쪽하고요. 네. 이쪽 분들 에너지들이 굉장히 곤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24년도에 그 하반기에 또 모 프로에서 그 톰리라는 분을 초빙해 갖고 대규모 그 세미나를 연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구동성으로 비트코인 시대에 뭐 왔다, 뭐 비트코인이 뭐 심지어는 10년에 100만 원 간다, 뭐 이런 등등등, 뭐 100만 달러, 뭐 말도 안 되는 에너지를 줄 때가 있었습니다. 두 분들이 지금 그 톱니 쪽이나 연결고리는 지금 이더리움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때가 50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330에서 잘못하면 반토막 돼요. 그러면 그쪽 세력들은 지금 고민할 거예요. 손절을 해서 자꾸 펀드가 청산되면 파산될 테니까 이거를 뭔가 복구하는 전략이 나올 테니까 제가 역전략으로 비트코인 관련된 스트레티지를 한번 사보고 이게 이제 오라클은 저는 그 샘 울트만이 이제 승부를 걸어야 될 때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을 이제 오라클 쪽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다 해서 해봤는데 한번 보시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그 뉴스 나오고 10% 뛰기 하지 않는 한 지금 본전되어 있어요. 수익을 잘 안 빠지는데 그냥 대롱대롱이에요. 그 좋은 호재에도. 그리고 오라클은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170불, 165불, 160불, 150. 5불 단위로 20%씩 사봐라. 155불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의 70%가 사졌는데 계속 하락이에요. 그리고 나쁜 얘기만 나와요. 아직까지. 나쁜 얘기만 나옵니다. 이거 뭐 간단히 거품 얘기 나오고 지금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 같고 또 삐그덕거리는 게 이제 그 엔비디아도 뭐 문제 같이 연결돼서 발목 잡히는 것 같고 등등등등. 이게 V자가 나오는 타이밍이
뭘까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V자가 나와서 대충 한 바닥 찍고 V자가 한 200불과 210불이 나오려면 무슨 재료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이벤트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요새 팔란티아는 이제 저점 찍고 좀 올라가요. 네. 그러면 엔비디아나 이쪽의 오라클이나 그 다음에 이쪽 관련된 종목들의 갑자기 하루에 20, 30% 급등하는 에너지는 다른 거 없어요. 뭐가 있냐면은 엔비디아가 바닥 찍고 급등하면서 이쪽으로 뭔가 자금 조달만 갖고 아니라 뭔가 샘 울트만이 머스크 같은 뭐 갖다 해서 국가 차원의 무슨 발주를 받았거나 뭔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신뢰감을 주는 재료가 나와야만 가능하거든요. 이게 저는 그 스페이스X 재료가 이제 나올 건 다 나왔다고 보거든요. 3월 달에 이 재료가 나오나 볼 거예요. 아,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신뢰감을 주는 재료가 나올 가능성을 지금 점치시는 거네요? 예. 거기에 배팅을 할래요. 그러니까 지금 역발상 샀는데 처음 120에서 만나면 무조건 때릴 건데 네. 이제는 수치로 보여줘야 됩니다. 말 갖고는 안 돼요. 스토리텔링 갖고 아예 거품 아니야. 앞만 떠들어봤자 주가는 계속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이거 바닥인 줄 알고 샀다. 바닥은 작년 9월 10월이면 우리는 다 오라클 얘기하고 엔비디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샘 울트만 얘기하고 뭐 노상 그 엔비디아 연결돼서 HBM에서 그것만 떠들었던 게 작년 10월 11월이거든요. 네. 그때 꼭지치고 완전히 다들 그냥 박살을 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M7 발목을 다 잡아버린 거고 여기서 뭔가 나와줘야 미국 시장은 살아난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 지금 우리는 급등했는데 작년도 11월 고점 뚫지 못하고 지금 다시 또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미국 시장이 다시 살아나려면 저는 오라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팔란티아한테 물어보고 이쪽에서 뭔가 매출단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솔직히 트럼프 패밀리하고 플러스 그러니까 샘 울트만이 손정희 회장하고 친한 게 아니라 다시 사진에 그 옛날 스타의 그 세 명이 다시 트럼프, 샘 울트만, 손정희 회장 사진이 딱 보여야 돼요. 그래서 뭐 악수 주고 좋은 투자자고 뭔가 국가 차원의 뭔가 프로젝트를 감행하기로 했다. 이런 에너지가 나오면서 국방부에서 매출 주거나 뭔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샘 울트만 쪽은 지금 테슬라하고 법적 분쟁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 대충 3월 달에 그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한번 이게 이제 갖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쪽 에너지에서 오픈 AI 쪽 에너지로 그래서 이쪽을 IPO 쪽으로 바꾸는 그런 오징어 집단들이 형성되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나오나 볼게요. 네. 여기에서 그러니까 주가는 싸게 사야 되는데 이제 싸지기는 있거든요. 근데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적에서 보여주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에서 오픈 AI로 그 IPO가 더 부각되는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3월까지는 오라클 같은 그거를 종목들을 지속해서 갖고 가도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대표님의 의견이십니다. 예, 그거를 네. 저는 이 집단을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가요? 트럼프 패밀리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같이 공부를 한번 하시는 게 전에 이제 그 무슨 다단계 같이 이상한 집단이 있다. 정영준 회장이 또 거기에 우리 한국지사 대표다 차기 정권의 싱크탱크다라고 제가 계속 떠드는 그런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을 하신 바 있죠. 예. 거기에서 이제 테슬라 쪽에서 이쪽으로 이동되는지 한번 보시죠. 거기에서 뭔가 매듭을 거기서 그러니까 부통령 쪽하고 그쪽에서 뭔가 풀리나 한번 보시고요. 그게 이제 저는 이 그림이 저는 이쪽이 끝났다는 신호 같아요. 가장 화려한데 스페이스X, 테슬라, 그 X
대표님, 스페이스X가 xAI랑 합병을 하면서 이제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의 태양광 업체를 비밀리에 방문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관련 태양광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이 같은 이슈가 조금 더 지속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저는 그거를 네. 우주항공 쪽보다 히토류 쪽으로 가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하나솔루션이 상하가 친 게 하나의 정확한 그 징후 같아요, 우리나라는. 네. 그러면 범한 퓨어셀, 두산 퓨어셀 이런 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주,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나는 이 그림이 50년 전, 앞으로 나올 거를 미리 다 잡아 당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는 이 재료가 끝입니다. 나올 거는 다 나왔다. 네. 테슬라 보세요. 테슬라가 그 재료에서 가장 제가 보시면 이게 하락 추세지 상승 추세입니까? 본주는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스페 합병하면서 다른 쪽을 에너지를 지금 제가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팔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미래의 성장성을 달나라나 화성 가서 기지 만들고 다 뽑아올 거야. 나 성공하면. 그러면서 돈독한 트럼프 패밀리하고 해서 국방부에서 지원해주고 거기서 발주해주고 이런 에너지가 그쪽 관련된 뭐 인스티튜트 뭐 로켓랩 뭐 할 거 없이 작년 11월부터 어떤 거는 200% 100%다 올려놨어요. 우리나라도 다 150에서 200%다 날려보냈거든요. 근데 실적이 뒷받침되나? 안 돼요. 그냥 워딩으로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제 실적으로 꽂혀야 되는 것만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래서 여기서 이동할 게 리튬이다. 저는 이쪽을 계속 강조합니다. 리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고려아연을 200만 원 찍었습니다. 고려아연이. 그러면 제가 이 TMC 제가 이걸 가장 강조하는 마치 작년 11월 달에 미국의 우주항공 인투이티브 머신스, 레드와이어, 그 다음에 로켓랩 이런 거 보는 것 같아요. TMC가 뭐하는 이 전략적으로 이 그림만 아이디어 보시죠. 네. 심해 광물 처리하는 고려아연의 자회사. 그러면 당장 이 기업이 되면 미국에서 그린란드 가고 알래스카 갈 겁니다. 지금 일본도 이렇게 해저 쪽에 이렇게 해저 심해 광물 채취 저는 이게 실적으로 더 빠를 거라고 봐요. 저 달나라 가서 보내갖고 광물하는 것보다 이건 지금 바로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200억 불 내놔면 벌어 11월 달 중간선거까지 이 테마가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시면 선거 다 지고 있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굉장히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문제 심각할 거라. 이거 국면 전환을 자꾸 시켜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를 우크라이나 쪽에서 매듭을 풀고 그 다음에 이 심해 광물이라든지 이게 TMC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아이디어가 트럼프 미디어가 네. 핵융합 미디어인 TAE를 합병했다. 전에 한번 이거를 설명해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원전 순서는 트럼프 미디어한테 물어봐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트럼프 미디어는 계속 흘러내려요. 오늘 원픽 사학투자자 오늘 이제 트릴로지 메탈스나 TMC는 벌써 바닥지고 벌써 20%씩 막 급등했습니다. 이제 저점 찍고 다시 요번에 급락한 거는 핵심 광물 최저가 보장 없다 해갖고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EU가 같이 개발하자 이제 뭔가 개발돼 갖고 다시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월 달까지는 요번 고점을 다 돌파할 것 같고 그래서 크리티컬 메탈스는 한 30불 정도 그 다음에 TMC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가격 대비해서는 다 100% 이상 에너지 보는데 이게 이제 원전주를 어디에 먼저 결정하는 에너지 또 우크라이나 개발이나 뭐 할 때 이쪽이 먼저 교통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12불이에요. 네. 그러면 저는 이게 이제 직전 고점이 27불이니까 이게 느낌이 이제 이쪽에서 히토리에서 제일 먼저 간 게 USA 레어 머신 US 레어 어스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 그래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30불까지 가서 그거는
히토리로 급등해서 5불짜리, 7불짜리 TMC나 이런 걸 내려라고 했다면 이게 이제 원전주, 원전 해체, 그 다음에 트럼프 미디어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서 미국 투자자는 이 히토리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패밀리 주가만 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투자 전략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다가 비트코인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역발상 전략으로 비트코인 관련주 매수해도 좋다라는 의견은 여전하신 겁니까, 대표님? 여전해요. 이거는 한 주 동안 가상화폐 가장 많이 투자하셨던 분들 빠졌어요. 진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거 손절할까 그러다가 저는 톱니 한번 믿어볼래요. 이 톱니라는 분도 그러니까 톱니가 와서 요때입니다. 비트코인이 9천만에서 1억 딱 요 자리, 요달. 그래갖고 1억 8천까지 갔어요. 그래서 1억 8천 갈 때 이때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뭐 유튜브 보면 비트코인만 얘기하고 막 난리 쳤죠. 그리고 나서 지금 1억 1천까지 빠진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가장 더 강조한 게 톱니가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이 요때가 500만 원이에요. 얘는 조금 더 고점을 뚫은 적은 있지만 결론은 뭐예요? 잘못하면 반토막 되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 펀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심각하거든요. 펀드가 마이너스 30이면 두 가지 고민이에요. 네. 청산해서 아웃시키냐. 새로 조달해갖고 들어와서 추가적인 에너지를 투입하냐. 네. 저는 후자를 선택할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 오징어 세력들이 갖다 스트레티지나 그 서클이나 이쪽 관련된 이더리움이나 아직까지 이쪽은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형성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미국 쪽이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주가 급락해도 우리 쪽은 어떤가요? 제가 헥토 파이낸셜이라든지 우리가 15,000원대 사놓으면 우리나라 디지털 화폐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STO가 디지털 화폐로 우리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약이고 이러는 거니까 이쪽은 미국하고 상관없이 스트레이티지나 서클은 계속 빠지는데 헥토 파이낸셜 보세요. 15,000원짜리가 26,000, 7,000원까지. 이건 또 다르게 가고 있어요. 이쪽에 이제 다나리니 카카오페이니 그 다음에 또 두나무 관련주니 이거는 미국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우리나라의 정부의 디지털 화폐 정책, 이재명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믿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비트코인 쪽은 딱 문제가 뭐예요? 미국적 법률 쪽하고 거기에 물려있는 펀드들이 재작업을 언제 할 거냐. 여기도 3월 달에 할 것 같아요. 3월 달에. 일단은 한분기 끝나고 이제 재정비한 다음에 이거를 재시도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추가 사지는 않겠지만 그냥 냅두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앞서서 비정상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수는 그래도 올라갈 거다 하셨는데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러면 삼성전자니 SK 하이닉스니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을 사기는 좀 힘드니까 지수 ETF를 사자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던데 이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조언을 하시겠어요? 지수 ETF도 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지수가 오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편입 비율이 많은 거를 고르셔야 되는데 그거는 떨어질 때 하시는데 그거는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사시는 게 더 나아요, 수익률이. 그렇게 할 거면 네, 그런 할 투자를 거면 할 거면 네. 그냥 오히려 그 지금 포모 현상이 나오고 좀 답답하신 분은 제가 그 오늘 소개한 네. 우크라이나 재건 종전의 에너지 속에 지금 52주 최저가의 바닥을 기고 있는 SI 스티텍이라든지 데모라든지 이런 정책 관련주들이 분명히 금년은 종전할 것 같으니까 지금 2022 전쟁의 기간과 지금 푸틴이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요. 이걸 더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전쟁 자금을 마련하는 길이 다 막히고 있죠. 지금. 막히죠. 네. 그리고 중국도 그래요. 시진핑도 그래요. 지금 계속 우회 전략으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저런 미친 정책을 근데 생각대로 그 십몇 년 동안 중국이 우회 전략으로 다 거점 잡은 거를 요번에 한 방에 다 분쇄시켜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먹혀 들어가고 성공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을 정책 우선순위로 잡는 게 어떻겠나
그게 ETF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그러면 운 좋으면 삼표시멘트나 대성산업 같은 노다지를 또 한번 네.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